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단 90일 만에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론이나 막연한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의심,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말이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해, 새로운 직장, 혹은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온전한 솔직함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삶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스토아 철학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나 화려한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과 명료함,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우리는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방법,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할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넘어 당신 스스로를 영원히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눈부신 성장의 비결을 정확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는 껍질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신호를 기다려왔다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편안함을 명료함으로, 산만함을 규율로, 소음을 의미로 바꾸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자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기 전에 동기부여라는 불꽃, 번개가 내리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영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추고 당신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조용하고 불편한 순간에서 말이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만이 아니라,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아파오는 그 구석진 곳까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종 그 이야기들은 낡았거나 물려받았거나 그저 안전하기만 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오래전에 벗어났어야 할 과거의 자신 안에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삶은 겉을 꾸민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삶을 철저히 점검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수준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못 본 척하고 있습니까?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참고 있습니까? 특정 사람들 곁에서 에너지가 가라앉는 느낌, 목표에 대해 행동하기보다 말만 더 많이 하는 당신의 모습, 넷플릭스나 SNS, 혹은 바쁜 일로 애써 덮어두는 일요일 밤의 그 조용한 절망감. 이것들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이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추락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겐 진실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 내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나의 실수를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변할 것이다. 내가 좇는 것은 진리이므로.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갈망입니다. 오직 진실로부터만 변화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부터 세우라고 말할 겁니다. 큰 꿈을 꾸고 목표를 쓰고
무드보드를 만들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정 위에 세워진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반이 취약하다면 종이 위에 그려진 미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대신 점검부터 시작하십시오. 3개의 간단한 칸을 만드세요. 잘 되고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로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포장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이름을 붙이세요.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습관들,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선택들, 편안함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후회를 낳는 패턴들의 이름을 말입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고,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직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자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장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마침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방어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명료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미 벗어난 습관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우정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과거의 모습을 비추는 낡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빛나게 했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꿈들은 혼란이 아닙니다. 소음을 뚫고 명료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엔 괜찮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골마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척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그 에너지는 진짜 무언가를,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에너지를 재분배할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변명은 현재에 머무르기 위한 리허설이며 당신이 인정하는 모든 불편한 진실은 당신이 스스로의 길을 막지 않았을 때 될 수 있었던 미래의 당신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자 진실로 되돌아가는 수련입니다. 특히 그것이 불편할 때, 편안함을 대가로 치러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서 길러집니다. 편안함 속이 아니라 노출 속에서 말이죠. 약간 따끔한 기분이 들 때 갑옷 없이 바깥에 막 나선 것처럼 취약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이며 매우 드문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반쪽짜리 진실이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습관 뒤에 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이 점검은 모든 것의 관문입니다. 다음에 올 모든 것은 이 토대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불편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약간의 아픔을 허락하세요. 그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안내서입니다. 그것은 편안함 대신 명료함에 기반한 당신 자신과의 새로운 계약의 시작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적은 회피,
더 적은 소음, 더 적은 가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마침내 멈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거울을 마주하고 난 준비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연기하기 위해서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아닌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진짜 변화는 바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당신의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류 더미, 더 이상 입지 않지만 버리지 못하는 옷들, 한때는 희망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펴보지 않은 책들. 그것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내리지 못한 결정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당신을 상기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에 무질서를 용납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 안에서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미래를 건설하려 하면서도 과거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당신의 발목을 잡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에 내가 들여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우선순위, 다른 고통, 다른 맹점을 가졌던 과거의 당신이 말이죠.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책감 때문에 붙들고 있는 모든 물건, 불필요하게 열어둔 인터넷 탭, 잊힌 것들로 가득한 서랍,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아직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안 됐어.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이것이 바로 잡동사니의 속임수입니다. 사실 당신은 결정을 회피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짓눌린 것처럼 뇌를 속이는 것이죠.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은 가능성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회피입니다. 실제로 먹지도 않는 음식으로 가득 찬 주방은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산만함입니다. 한 번도 만지지 않은 책더미는 지혜가 아닙니다. 먼지로 포장된 죄책감일 뿐입니다. 수도승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샀던 과거의 당신은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요. 그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워내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되어야 할 다음 사람을 위해 활주로를 깨끗이 치우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맞지 않는 물리적인 물건들을 놓아주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생각이 더 조용해지고 선택은 더 명확해지며 당신의 하루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 당신을 지연시키는 것,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애쓰는 과거의 당신을 강화하는 것들이 더 적게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 물건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일시적이어야 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것은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안 대신 에너지를 선택하기 시작하기 위해 주방을 청소하십시오. 단순히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넌 뒤처지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 받은 편지함을 비우십시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 없는 소비의 순환을 끊기 위해 계속 미뤄왔던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십시오. 이것들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만듭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말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아. 우리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칼 융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마주하는 여정이 책상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환경을 통제할 때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단순함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명료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료한 공간은 명료한 정신을 낳고 명료한 정신은 인내하고 결정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말고 조화를 목표로 하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 1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공간을 정리하면서 당신의 심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소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현재의 충실함은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겹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놓아주는 그 과정은 내면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됩니다. 당신 주변의 환경은 미래의 당신이 공연할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준비하고 정돈하고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겉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성을 위해서요. 당신의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이 당신이 지나온 곳이 아니라 가고 있는 곳을 반영할 때, 당신의 정체성도 그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결정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이 그것을 느끼고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은 큰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조용히 청소하고 비우고 다시 선택하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정체성의 폐허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짓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질서가,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당신을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명료함이야말로 자신감이 자라나는 토양이며 그 명료함을 심을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바꾸는 것이 외모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몸을 이용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이 결심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쉬울 때만이 아니라, 누가 보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특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당신에게 식스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는 증거.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기분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것은 거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추진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껴질 때 추진력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의 몸을 의지의 도구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묵인해왔는지를 드러낼 뿐이죠. 모든 통증, 건너뛴 모든 운동, 필요 없었던 추가 수면 시간, 배고픔이 아닌 지루함 때문에 먹은 모든 식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이 멀어질 때 규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규율이야말로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신체적 행동이 그 비전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매일 당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가장 정직한 반영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아니라 움직임 속의 당신 말입니다.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작게 시작하십시오. 심장 강화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에 머물기 위해 당신의 생각 사이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20분 걷기로 시작하십시오. 유행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휴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항상 텅 빈 상태로 자신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수면부터 챙기십시오. 이것들은 간단하게, 어쩌면 너무 간단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해질 때 그것들은 자기 존중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수분을 보충하고 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천한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실천하고 나면 당신은 자신과의 신뢰를 쌓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거기서 태어납니다. 칭찬이나 좋아요나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깊은 내면의 알매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알람이 울려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 동기부여가 사라져도 헬스클럽에 나타나는 사람, 행동하기 위해 기분이 좋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청사진입니다. 먼저 말하고 그런 다음 행동하십시오. 심지어 그것을 믿기 전부터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눈에 보이게 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힘을 기를 때 당신은 단지 몸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당신은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땀방울 하나하나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지우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그릇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능력, 인내력, 투지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극단을 줬거나 다른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쌓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대 광고나 유행이 아니라 그저 하나 위에 또 하나 쌓아 올린 습관들,
마침내 그 결과가 당신의 어떤 설명보다 더 크게 말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당신이 왜 더 일찍 일어나는지, 왜 쉬운 선택지를 거절하는지, 왜 침대에 머무를 수 있는데도 빗속을 걷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이 당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방치는 피로가 되고 피로는 짜증이 되며 짜증은 자기 의심이 됩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핌은 명료함이 되고 명료함은 자신감이 되며 자신감은 리더십이 됩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당신은 건강을 선택사항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방치된 그릇 안에서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벌이나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이것은 현재에 머무는 것,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가치와 다시 연결하는 것,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움직임은 정체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면서 당신의 몸은 다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쳐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용해야 할 도구로, 당신 자신과 세상에 보내는 신호로,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추측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당신은 짓고 있고 하고 있으며 되어가고 있습니다. 몸을 다시 만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몸은 그 신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규율은 실체가 되고 변화는 눈에 보이게 되며 당신이 만들고 있는 정체성이 조용히 강력하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곳입니다.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이죠. 시간은 곧 정체성입니다. 시간과 선택에 따라 당신이 누구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거울 대신 당신의 일정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분을 어디에 두는지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혹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창조하기보다 그저 반응하며 하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전에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시급하게 느껴지는 일을 하며 오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하루는 영혼을 고갈시키지만 공간만 채우는 영향력 없는 활동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정을 다시 씀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저 멀리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의 24시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일정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말이죠. 그 일정이 당신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죄책감, 습관, 혹은 산만함 때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정을 운에 맡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을 되찾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것은 바쁘게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계획된 삶이 의도적인 삶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이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정이 당신의 가장 깊은 우선순위를 반영할 때 당신의 가장 조용한 날조차도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당신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고요한 시간을 계획하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되찾게 됩니다. 움직임을 계획하면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배움을 계획하면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날카롭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실행, 즉 실제 집중된 행동을 계획하면 당신은 당신의 말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결과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선언이자 조화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의 일정에 흑백으로 나타날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성장을 막연한 의도가 아닌 하나의 책임으로 여기십시오. 계획된 것만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규율이 즉흥성을 해친다는 말은 근거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규율은 즉흥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그저 급하게만 느껴지는 일들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모든 시간을 채워야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보낸 집중된 30분은 알림에 쫓기며 어수선하게 보낸 3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계획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체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온라인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루의 첫 1시간은 신성합니다. 그 시간은 이어질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하며 받은 편지함이나 뉴스,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닌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움직이고 성찰하고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데 사용하십시오.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에 떠밀려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에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존재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시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흩어져 있다면 당신의 정체성 또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정이 명확함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도 그 뒤를 따릅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해줄 달력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달력 위에서 살아 숨 쉴 때 그것은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아닌 습관이 됩니다. 바로 그때 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1시간 1시간, 한 주 한 주를 거듭하며 당신은 다른 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계시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로 인해서 말이죠. 다가올 한 주를 바라보며 자문해 보십시오. 이 시간들 속 어디에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가 깃들어 있는가? 만약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정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일정 전체를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신성한 것처럼 지켜내십시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대신 체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일단 맛보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집니다. 소음은 힘을 잃고 방해물들은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개발하지 못하는 조용한 초능력입니다. 경직됨이 아닌 리듬으로, 죄책감이 아닌 우아함으로 시간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하루가 완벽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은 당신을 방해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것이며, 모든 것이 엉망처럼 느껴지는 아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다면 그러한 방해물들이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저 당신에게 원래의 일정으로, 중심으로, 비전으로 돌아가라고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지만 시간을 어떻게 마주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오랜 습관들이 조용히 반복적으로 당신의 하루를 설계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닫게 되겠죠. 당신이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무게 아래 파묻혀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생산성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개인적인 존엄을 위한 행위로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지 목표나 성공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계는 언제나 똑딱이고 있지만 당신의 달력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매 순간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을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이 얕거나 피상적이거나 허영심의 발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는지, 어떻게 몸을 가누는지, 세상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는 남의 눈에 띄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외모는 형태를 갖춘 에너지입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되기로 결심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그리고 매일 당신은 그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비싼 옷이나 극적인 변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함입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시각적 신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먼저 말하고 우리의 눈빛, 존재감, 몸가짐이 우리의 말보다 훨씬 먼저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든 싫든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뤄봤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서 차분하고 의도적이며 명확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만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결정하고 그 비전이 당신의 일상 가장 작은 부분까지 닿도록 허락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의사결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단순한 옷일 수도 있습니다. 유행 때문이 아니라 상징성 때문에 온통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낡은 무언가를 놓아주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일 수도 있고,
항상 하겠다고 말만 했던 방식으로 마침내 몸단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를 밖으로 표현하는 닷과 같은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일부는 육체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의 정체성이 형태를 갖추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곳이죠.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 새로운 종류의 존중을 말이죠.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존중을요. 그리고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조화로움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혼란의 무게를 질질 끌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앞으로 되어갈 당신을 위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보여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깨를 펴는 방식, 세상과 마주하는 눈빛.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웅크리고 시선을 피하고 포기한 사람처럼 옷을 입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세를 아주 약간이라도 바로잡을 때 당신을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상기시켜주는 무언가를 입을 때 당신은 그것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쌓아온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당신에게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결정만 있으면 됩니다. 깔끔한 선, 차분한 색상, 그리고 단순함에는 당신의 존재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정신이 팔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선택은 줄이고 본질에 대한 선택은 늘리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 말투, 경계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급 효과입니다. 하나의 미묘한 결정이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요란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세부적인 것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용한 아침에 혼자 있을 때 입는 옷,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하는 몸단장. 이것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선택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때 그것들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더 신뢰가 가고 더 의지할 만하며 무언가 실제적인 것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삶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매일 그 버전의 당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그 전투는 거울 속에서 아직 그것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중일지라도 자존감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는 조용한 결심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복선입니다. 당신은 변화의 모든 조각을 얻기 훨씬 전부터 미래의 자신처럼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가 성공을, 규율을, 우아함과 절제, 그리고 목적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충격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당신 자신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색상 팔레트의 단순한 변화이든, 더 날렵한 머리 모양이든, 더 사려 깊은 옷장이든, 혹은 단지 더 나은 자세이든, 이러한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한 가시적인 약속이며 조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처럼 매일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당신은 지금과 그때 사이의 거리를 좁히게 됩니다. 당신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라는 말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잠재력을 지금 눈에 띄게, 일관되게, 변명 없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는 방식, 당신이 몸을 가누는 방식,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특히 바로 그때 당신이 어떻게 보이기로 선택하는 방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미래의 모습이 몸에 맞을 때까지 입으십시오. 머지않아 그것은 더 이상 의상이 아닌 당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인생 여정의 일부만을 함께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당신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자신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당신이 깨뜨리는 습관이나 재건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더 작고, 더 부드럽고, 덜 확신에 찼을 때 당신을 알았던 사람들, 당신이 더 이상 믿지 않는 한계를 두고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가치가 변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날카로워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비웃습니다. 당신의 규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거울과 같아서 모두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다음 단계에 함께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거나 필사적으로 놓아주어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를 비춰줍니다. 그들은 우리 과거의 거울이 되고 우리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 거울들이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왜곡하기 시작할 때 그 반영이 당신을 이미 벗어난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일 때 이제 그 거울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짊어지고 가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했던 웃음과 의리,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할 때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움츠러들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향수에 젖습니다. 당신이 너무 가혹한지, 너무 이기적인지,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닌지 항상 궁금해하는 당신의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합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을 잘 아는 것처럼 느끼게 할 뿐입니까?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그 위안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이들과 어울려라. 이 당신의 환경은 단지 당신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조롱하고 당신의 목표를 의심하며 당신의 변화에 눈을 흘긴다면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직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는 종종 정체되어 있는 두려움보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얼굴들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입니다. 조화를 위한 공간, 더 나은 대화를 위한 공간, 후퇴가 아닌 상승을 향해 당신에게 도전하는 목소리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타인과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 당신의 에너지가 대부분 당신의 꿈을 이해할 어휘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번역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말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항상 요란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전화를 걸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발전을 편집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억하는 당신의 모습이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씁쓸해서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진화하기 위해 외부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구축할 자유를 얻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중에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질 무게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항의 첫 신호에 모든 사람을 끊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장은 오만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경계는 요구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책임감을 묻는 것과 당신을 뒤로 잡아끄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맹점을 지적하며 도전하는 친구와 당신의 야망을 조롱하는 친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거울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과거에 가두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만져보지 못한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자존감의 표현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전환으로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치유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당신의 평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회피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당신의 꾸준함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고 당신은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이 여정에서 몇몇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이 버전의 당신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당신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움츠러들 필요가 없게 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대신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당신의 진화를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과거에 매달려서는 그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안락함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명에 충실할 것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랜 인연들이 우아하게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했던 역할에 감사하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작별 인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당신의 옛 모습만을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화를 변호하지 않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박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보여질 용기, 즉,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미래의 당신도 아닌 그 어색한 중간지대에서 살아갈 용기를 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낯설게 느껴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며 당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그 공간 말입니다.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정체성은 바로 그곳에서 사적인 환상이 아니라 공적인 실천 속에서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결과가 눈에 보일 때까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거의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변화를 확고히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치 그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치 당신이 이미 상상했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믿는 미래와 일치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재창조는 종종 낡은 패턴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짜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과거에 대한 자신들의 버전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사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혼란은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설명이 아니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수군거리게 두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진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희석된 버전의 자신으로 사는 것에 지쳤고 이제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소리내어 실천하십시오. 한때 당신을 고갈시켰던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더라도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옛 모습보다 좋아요를 덜 받더라도 당신의 새로운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계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곳에 규율이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십시오.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끝냈기 때문에 사업을, 채널을, 팟캐스트를 시작하십시오. 재창조의 과정은 지저분합니다. 바로 그 점이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다음 버전의 당신을 당신의 행동, 말, 선택을 통해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매일,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명확해지기 전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성이 바로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옛 세상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 세상이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해내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나타나는 것, 준비되지 않은 세상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가장 먼저 가는 것, 섞여드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다른 무언가를 구현하는 것.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이다. 공개적으로 변화하려는 용기는 발전을 이루기 전에 완벽함이 필요하다는 환상을 제거합니다.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오거나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걷고 진화하고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 이 새로운 차원에서 당신과 함께 걷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당신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명확하게 움직이는지로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에너지의 변화, 자세의 변화, 더 이상 자신의 옛 정체성과 협상하지 않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되어가는 이 실천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나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저분하고 대담하며 불완전한 삶이 브랜드 변경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러니 리허설을 멈추십시오. 세상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항상 될 수 있다고 알았던 그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당신이 구축하고 있는 정체성을 강화하게 하십시오. 모든 선택이 당신의 변화의 기초에 벽돌 한 장이 되게 하십시오. 웅변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리듬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매일의 연습, 그리고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기꺼이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힘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를 더 많이 드러낼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이론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실체로서 말이죠. 매일이 발전처럼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어떤 날들은 길고 고요하고 흐릿하게 뒤섞여 지나가겠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속도와 목적을 의심할 겁니다. 지금의 새로운 내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언젠가 모든 게 딱 들어맞기를 바라며 그저 흉내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불꽃놀이가 아니죠. 느리고 꾸준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발걸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사소해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날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록하세요. 좋아요를 위해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언젠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해야 할 미래의 당신을 위해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휴대폰의 음성 메모를 녹음하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영상 속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되어가고 있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화려해서가 아니라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자기 의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크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할 때,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당신은 그 기록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줄 그 기록들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련입니다. 지워버린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서둘러 지나치거나 소음 속에 묻어버린 순간들, 그 불편함, 좌절감, 평범한 노력들로부터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지도로 만듭니다. 당신 자신의 패턴을 연구하게 해주죠.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쳤을 때 무엇을 찾는지, 동기가 사라지고 규율만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종류의 알문, 단순히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과 같은 증거로부터 오죠. 그리고 미래의 당신은 그 영수증들을 잘 보관해 둔 것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시적이거나 세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면 됩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일어났던 이른 아침. 평소라면 예 라고 했을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했던 순간. 마음이 그만두라고 애원할 때 끝까지 마쳤던 운동. 새롭게 설정한 경계선, 시도해본 새로운 옷, 믿으려고 연습했던 새로운 생각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당신 변화의 뼈대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그저 바라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적고 소리내어 말하고 어떤 형태로든 붙잡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하거나 해로운 패턴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벽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일기가 전혀 영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불확실하고 날 것 그대로일 수 있죠. 괜찮습니다.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을 진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은 그 어지러운 페이지들을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더한 것도 견뎌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멀리 올라왔다는 것을요. 모두가 말하는 그 글로우업 말인가요? 그건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세, 말투,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몸가짐에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결과가 아직 불확실할 때 내리는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압박 속에서, 침묵 속에서, 반복을 통해 정체성이 조각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 의심이 당신의 이야기를 멋대로 다시 쓰려 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냈는지 물어볼 때가 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고 일관되고 누가 봐도 당신다운 것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죠. 그 순간이 오면 영감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단지 세련되게 다듬어진 버전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는 힘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 이야기는 당신을 당신의 뿌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왜 시작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상기시켜 주니까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증거입니다. 하이라이트도 승리도 아닌 바로 그 과정이요.
매일의 조용한 선택들, 내면의 싸움들, 자꾸 보이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쌓아 올린 회복 탄력성. 그것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계속 추적하세요. 그 변화를 보관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기록 속에서 진짜로 만드세요. 미래의 당신이 돌아보며 무엇을 성취했는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 관점은 성공했을 때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시 넘어졌을 때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을 단단히 믿게 해줄 겁니다.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축하받지도 심지어 이해받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겠죠.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의심이 속삭일 때, 길이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질 때, 내가 과연 나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 당신에게는 그 영수증들이 있을 겁니다. 일기장, 음성 메모, 영상들. 그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해냈다고, 이 새로운 장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뒤돌아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갔던 당신,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지금의 당신이 되기 위해 싸워온 그 조용한 전투들을 온전히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여정은 애초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계속 나아가세요. 더 요란하게가 아니라, 더 깊이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맞춰 가고 있는 겁니다.